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 경소동 연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의에 앞서 서구 왕길동 화재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급식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어제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모든 학교에 친환경 인증 품목에 대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후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우리 인천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으며 2018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시와 교육청의 협력을 끌어내 무상급식 분장 비율을 시와 교육청 50대 50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현황 및 실태와 학교 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제안 및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 품목 중 친환경 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24년부터 25년까지 2년간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 3,479톤을 공급키로 하고 급식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학교로 배송할 업체를 선정 10kg당 35,28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쌀은 2022년부터 시작된 쌀 현물 지원 사업으로 인천시 관내 공립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 751개 약 3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들어가야 할 친환경 쌀에 곰팡이, 애벌레, 돌 등 이물질이 혼입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물질이 혼입된 쌀 사진입니다. 학교 영양사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곰팡이 때문에 쌀 씻는 물이 회색으로 변하고 애벌레, 돌 등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할 쌀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합니다. 쌀은 물질 특성상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이물질을 거르기가 어렵습니다. 한 포대 무게가 10kg으로 무거워서 손 세척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세미기를 투입하여 세척하기 때문에 이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수확, 보관, 도정, 포장,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급하는 일부 도정장 및 공급 업체들은 위생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리조차 안 되고 있으며 특히 전량 매입한 친환경 조국은 온도관리 기능이 있는 사이로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현재는 사이로가 아닌 상온 창고 포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관 창고도 시설이 미비하여 아이들이 먹는 쌀이 변질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도정장의 경우 이물질, 선별기 등의 설비 여부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언급한 이런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 쌀이 유통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도정에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될 문제고
특히 이 쌀 공급은 인천시에서 그 공급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쌀 현물로 지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도정을 하고 나서 다 식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담겨지거나 그랬을 때 이 유통 과정에서 곰팡이가 이렇게 생겨나거나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었다. 그 당시에도 이제 한참 쟁점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와서 보관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보관하는 것이 그 전 과정에서 제대로 다 제대로 이렇게 오기만 하면 일주일 내에 변형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서 뭐 보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공급하고 있는 2023년도 2학기 친환경 쌀의 유통망 구조 모형도입니다. 급식지원센터 친환경 쌀 업체 선정 기준과 선정 후 납품처 배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3년도 2학기에는 납품업체 수매량에 따라 학교에 납품하라고 하였으며 2024년도 2학기에는 친환경 쌀의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업체에게 더 많은 학교를 우선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매년 기준이 변동되고 있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친환경 쌀 공급업체 A는 2023년도 강화에 있는 친환경 벼를 다수 매입하여 본인의 도정장으로 추정되는 곳에 보관하여 독과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선정된 다른 공급업체들은 벼 수매의 한계에 부딪혀 공급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추후 재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공급업체 A에게 일부 쌀을 매입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2024년도 2학기 공급 기준은 친환경 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전년도 벼를 다수 매입한 공급업체 A가 친환경 쌀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학교를 공급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 한 업체가 너무 많은 학교에 공급하게 되고 그러므로 무리한 배송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시간에 맞추질 못하고 있으며 조국의 보관 관리가 안 되고 장기 보관되는 현상들로 위와 같이 곰팡이 및 이물 등 클레임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 선정 시 기존 학교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에서 여러 사업장 중복 투찰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재를 받은 업체를 선정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인천시에서 직접 수매하여 사이로 등 시설물이 잘 갖추어진 도정장과 협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관과 도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쌀을 학교에 배송하는 것이 특수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기존 학교 급식 업체 중 학교 급식 납품 이력, 다수 차량 보유, 운송 능력, 보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수의 학교 급식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여 안전하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매번 변경되며 정확한 선정 기준도 없는 유통망을 구축하여 우리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와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속출될 수 있도록 속출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의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쌀과 관련된 그 공급해서 학교에 오기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그 급식 통합 급식 지원센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시와
빨리 조속히 시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촉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축산물 위생 상태 및 관리 현황, 납품 실태에 대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번 사진은 삼겹살의 중량을 이유로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납품된 지방 과다 고기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2번 사진은 냉동육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단면이 고르게 절단되고 냉장육은 비정형으로 절단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납품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3번 사진은 등심 부위 불고기용 쇠고기를 타 부위로 속여 납품하였고 등심용 떡심이 없는 고기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4번 사진은 제육볶음용 고기 규격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마구잡이 절단 고기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5번과 6번은 붉은 반정고기 그리고 고름고기 사례입니다. 지난 21년부터 시작된 축산물의 계약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기와 같이 상이하게 불량한 품목이 공급되고 있으나 현 학교 급식 전자 조달 시스템의 관리 방식과 지자체 특사경 등 사법 체제로는 축산물 불량 업체를 선별, 거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미래세대 건강 책임지다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학교 급식을 위한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행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지난 7월 12일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기존 조례에서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해썹 적용된 사업장에서 처리한 그러한 축산물만 학교 급식에 공급할 수 있어서 축산물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개정된 조례에서는 축산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공급 기준이 정비되어 축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에서 약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인 공산품 납품 현황 및 실태 관련입니다. 현재 공산품은 학교 급식 전달 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을 준수하여 공급해야 하나 이 계약법을 악용하는 업체들 때문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 증진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전달 조달 시스템은 학교와 공급업체의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부정당한 업체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브랜드 지정이 금지되어 있으며 성분 및 사양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실정에 품목의 성분 비율 등이 학교의 기준보다 미흡하지만 업체들이 부정한 공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및 납품의 현 주소이고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된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이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학교와 공급업체 간의 갈등 심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계약 품목이 나주곰탕 세트인데 병천 순대와 육수를 납품한 사례입니다. 곰탕과 순대는 고기 함량 및 성분 비율 등이 확연히 다른데 브랜드명 지정 금지 및 성분 입찰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2번은 계약 품목이 초코칩이 많은 초코칩 쿠키인데 납품된 품목은 밀가루가 많은 초코칩 쿠키입니다. 초코칩이 많은 제품을 계약했으나 밀가루가 많은 제품을 납품한 것입니다. 3번, 4번 역시 계약된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이한 예시입니다. 그간 공산품 급식지원센터 도입을 6년 전부터 요청하였음에도 우리 교육청과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와 같은 현 실정에 우리 어른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저 일선의 영양교사들만 외로이 싸워가며 힘들게 아이들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 급식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문제점 및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이제는 낙후된 인천교육 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바랍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이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고 그걸로 부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EAT를 이용해 가지고 계약을 맺고 그랬는데, 향후에는 그 인천시에서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도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 축산물도 그런 센터를 통해서 안전이 확인된 그런 검증된 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식자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하여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졌으며, 식중독 등 학교 급식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물류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운영,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필요성이 확산,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결론 및 정책 제언으로 인천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협의체와 지역 의사결정기구의 성격으로 그 위상을 확보하며 운영의 실정을 살피면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는 것과, 인천광역시 차원의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자치구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아래 진행되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정책 제안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친환경 식재료 등의 가공시설, 검수와 검사시설, 물류창고,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급식지원센터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도출한 제안 사항 및 내용들을 근거로 현재 친환경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점과 실태, 현안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타당성 검토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정책 재현에 지역 합의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군구 및 교육청과 행정적, 재정적, 민간 합의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선도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며, 인천광역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요율 분담금 등 재정을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그 현재로는 그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다가도 뭐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그 권한 자체가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타시도에서도 타시도는 도지역 같은 데는 이미 지역마다 그런 센터들이 다 만들어져서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에서 협의를 요청을 하면은 같이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협의체와 지역 의사결정기구의 성격으로 그 위상을 확보하며 운영의 실정을 살피면서 공산품, 친환경쌀,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현 실정에서 바람직하다는 정책 제언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쌀 수매부터 공급까지 인천시와 교육청 주도하에 일선 학교에 공급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협의 요청이 오면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현재 식품을 중심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등
67,067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푸드 및 식품을 중심으로 관계된 원재료 생산 및 제조, 가공, 유통소비,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진흥 및 푸드테크 산업이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공산품 등을 인천광역시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내로 이관하여 추진함으로써 본 센터가 인천광역시 식품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식품업계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긴밀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무상 우유 바우처 제도 확대 시행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현재 강화 옹진군만 무상 우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면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사,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가정에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선 발효유나 치즈 등 냉장 배달 및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 배달은 현행 가정 배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방학 중 무상 우유 제도는 흰 우유만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무상 우유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근 마켓에 무상 우유 재판매 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 및 경위, 행정조치 사례 등 방안에 대해 우리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에 그걸 재판매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우유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강화하고 옹진군 두 군데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도 전면적으로 하려면은 지자체가 나서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이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하고 또 그것을 바우처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 교육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우리 지자체와도 협력을 잘 하셔서 훌륭한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현장에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학교 급식 전반에 관해 교육감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적시에 해결하려면 시에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문제인 만큼 소극적인 모습 보이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에서 나서서 본 의원이 제기한 학교 급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청과 협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 박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친환경 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업체 선정이라든지 또 공급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지원센터 설치라든지 향후 뭐 축산물이라든지 공산물 확대에 대한 이런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공급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소훈 교육감님과 경제산업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업을 시민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정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